사천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주가 5.18 민주성지라고 대단하게 자존심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마산은 3.15에 가장 의거를 한 이 도시입니다. 그런 3.15 의거하고 5.18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5.18은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고 특히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욕에 영합한 면이 있는가 하면 특히 교도소를 공격하는, 거기에는 시국사법이 많은데 사상법이 많은 수천 명이 있는 교도소를 공격하는, 그리고 국권의 총질을 하는, 그것을 민주성지로, 그것을 어떤 큰 의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 3.15 이거는 순수한 진실로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고 의거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성지는 그 성격이나 내용을 봐서 강주가 아니라 이 마산이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실력이 부족해요. 논리를 개발하고 도서관에 가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게 하고요. 이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가 지도로서 이념적인 그런 역사 의식을 갖도록 국회의원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질책 하나 있으셨습니다. 네. 우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 저희 당입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분들에 대해서 사법적 단죄를 한 당도 저희 당입니다. DJ가 한 게 아니고 YS가 다 했습니다. 5.18 특별법도 YS가 만들었고, 그리고 5.18에 대한 사법적 단죄도 YS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저희 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15 민주화 성지, 5.18 민주화 성지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어디에 우열을 두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성격을 국민적 합의로 다 규정이 되었는데 다시 규정을 하자,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산이 민주화 성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2년여의 수감 생활을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최근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지난 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측근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국회의원을 통해
2천억 원을 전달했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는 김영삼 후보의 긴급 요청으로 1,000억 원을 더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받은 김 후보가 한밤중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청와대 금고에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넣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한 뒤에도 2,756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김영삼 당선자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1980년 5월 강조의 유해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2년여의 수감 생활을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최근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지난 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측근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국회의원을 통해 2천억 원을 전달했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는 김영삼 후보의 긴급 요청으로 1,000억 원을 더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받은 김 후보가 한밤중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청와대 금고에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넣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한 뒤에도 2,756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김영삼 당선자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용인술로도 우리 정치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유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까지 정치 신인을 수혈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기업인 이명박을 깜짝 발탁합니다. 당시 대권 경쟁자였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었지만 정기의 발을 들인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은 15년 뒤 대권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과정에서 곧바로 갈라서긴 했지만 부산의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영입한 것도, 대쪽 판사 이회창을 발탁한 것도 그였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선관위원장에게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맡겼지만 둘의 관계는 평탄치 않았고 대통령과 정면 대결하는 이회창 대세론으로 이어집니다. 급기야 김 전 대통령은 이인재 카드를 꺼내들며 또 다른 대권 주자로 키워냈습니다. 중량감 있는 신인들을 골라낸 그의 안목은 집권 하반기였던 15대 총선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여권의 계파자 전격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물론 경찰 출신 이완구 전 총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명박 정권 창업공신 이재호 의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15대 총선에서 정계의 이름을 올린 이른바 YS 퀴즈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말이야. 내가 역시 공천 잘했던 거야. 저희들이 다 YS 퀴즈입니다. 민주화 인사부터 보수 진영까지 그의 폭넓은 용인술에서도 정치 구단의 관록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